네, 안녕하세요. UIT 개발실 곽현철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세미나 주제로 분쟁 광물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제가 그 분쟁 광물이라는 단어가 아마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저도 이 단어에 대해서 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됐고요. 제가 이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 인텔이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소비자 가전 박람회에서 인텔 그 CEO가 나와서 올해부터 인텔에서 그 공급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분쟁 광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쟁 광물이라는 게 그냥 들으면 언뜻 생각하기에 그냥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실제로 맞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서 어떤 광물들이 이 분쟁 광물로 지정이 돼서 인텔이 사용하지 않게 됐는지에 대한 거고요. 이 분쟁 광물을 이 분쟁 광물에 대해서 뭐 사회 그 NGO나 이런 데서 많이 그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NGO에서 만든 영상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전쟁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다루는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인텔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영상인데요. 앞부분만 잠깐 소리가 안 나냐? 음성은 영어로 나와서 대략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게 중앙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분쟁 광물이 채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점이냐면 그 채굴을 그 중심적으로 하는 게 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반군들이 그 콩고 그 동부 지역을 장악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뭐 학살이나 그 여성들에 대해서 성폭행이나 이런 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뭐 야생동물도 학살 당하고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광물에 대해서 간단히 짧게 나갔는데요. 이렇게 게임기나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에 이런 분쟁 광물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 이 뒤에서부터는 인텔이 자기들이 잘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분쟁 지역이라고 지금 정리가 된 곳은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 10개국인데요. 콩고라는 나라, 그냥 콩고 공화국이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는데요. 두 나라가 한 나라였던 건 아니고요. 콩고 공화국은 프랑스 식민지배를 받던 곳이고 콩고 민주공화국은 벨기에에서 식민지배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콩고 분지라고 해서 그 콩고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제가 말씀드릴 분쟁 광물의 대부분 채굴은 콩고 특히 그 동부 지역에서 많이 채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채굴 과정에서 채굴을 한 뒤에 반군들에 의해서 판매되는 과정이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분쟁 국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작년 10월에 내보낸 사진인데요. 어린 친구가 총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죠. 이 친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광산으로 가서 분쟁 광물들을 채굴을 하는 것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알제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지역이 넓고요. 그다음 그 면적이 한반도의 10배, 대략 서유럽 전체에 맞먹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 이 지역에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고요. 그 파탄국가 지수라는 지수가 있는데 거기서 소말리아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나라의 GDP가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소말리아보다 더 못 사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그 핍박받는 사람들이 채굴하는 광물들이 이렇게 4가지입니다. 석석, 콜탄, 철, 망간, 중석, 금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 4가지 금속을 재련을 해서 주석과 탄탈륨, 텅스텐 그리고 그 금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렇게 4가지 금속을 3TG라고 해서 분쟁 광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탄탈륨이라는 건데요. 저기 그 깡통 옆에 보시면 저게 탄탈륨으로 만든 탄탈륨 캐파시터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게 이제 주로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에 많이 들어가서 휴대폰의 경우에는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배터리에서 전원이 들어가면 그 휴대폰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저 부품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저 부품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탄탈륨 수요가 많이 증가한 거죠. 이게 탄탈륨인데요. 탄탈륨이라는 이름은 그 처음 발견한 에세벨이라는 스웨덴 화학자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탄탈로스라는 그 이름을 이용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탈륨의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탄탈륨이 이제 아까 보신 그 콜탄이라는 원석을 재련해서 얻어내는 광물인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시세가 1kg당 400달러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금 이상 값어치가 나가는 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군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탈륨이 콜탄이 주로 나오는 곳은 그 콩고 민주공화국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지역과 캐나다, 브라질, 호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한 5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인데 문제가 되는 건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군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반군들은 이렇게 채굴한 광물을 이용해서 또 무기를 다시 사고 아까처럼 어린 친구들한테 총을 쥐어주고 그렇게 해서 학살이 벌어지고 또 최초에 콩고에서 그 내전이 일어난 이유는 종족 갈등이 심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자원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심화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고 그 민주공화국에서 채굴된 철광석들은 우리가 한가하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동안 유럽에서 온 철광석 무역상들이 아까 보여드린 인근 지역에서 그 철광물들을 다 수집해서 동아시아와 유럽의 가공업체로 보내고 거기서 이 광물들을 이용해서 회로기판을 만들고 다시 완제품 업체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판매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5분의 1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그렇게 저곳에서 나온 철광석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사용해온 물건 중에는 이렇게 어떤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캐낸 광물이 저희가 사용한 휴대폰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시하고 있는 NGO가 크게 대표적으로 2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너프 프로젝트라는 곳이고 또 하나는 워크프리라는
위에 있는 이너프 프로젝트는 미국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워크프리는 영국 쪽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너프 프로젝트라는 곳에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해서 이들이 분쟁 광물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0년의 자료입니다. 제가 뒤에 더 찾아보니까 지금은 인텔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고요. 꼴찌로 나온 게 이제 닌텐도인데요. 이게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점이 뭐냐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부품 하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망 관리하는 게 훨씬 쉬운 편이고,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제품을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망을 원활히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이 계속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에서는 이걸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닌텐도는 이렇게 빵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회단체 NGO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닌텐도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닌텐도에 40만 통의 이메일이 도착을 했는데, 닌텐도가 매번 저렇게 제가 일부러 작은 글씨로 썼는데 저런 내용의 자동 응답 메일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임이라기보다는 자신들 회사의 상품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맥락의 이야기를 자동 응답 메일로 보냈다고 해요. 이게 나중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봤는데 닌텐도가 여전히 빵점으로 나와 있어서 이 닌텐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NGO나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건 미국에서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2010년에 도드 프랭크 액트라는 월스트리트를 규제하는 법안인데요. 여기에 1502조의 분쟁 광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도드 프랭크라는 거는 둘 다 사람 이름인데요. 오바마 대통령 뒤에 보면 흰머리에 입을 깡 다물고 있는 한 명이 크리스 도드라고 민주당 상원 의원이고요. 그 옆에 턱살이 좀 잡히신 분이 바니 프랭크라는 하원 의장입니다. 둘 다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뭐냐면 규제라기보다는 이 기업들이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 자기들의 사업을 하면서 분쟁 광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만든 거고요. 이게 2013년 1월부터 보고 의무가 발생을 해서 올해 5월에 2014년 5월부터는 감사 보고서에 이 내용을 꼭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국내 기업들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내용은 뭐냐면, 법안의 내용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예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분쟁 광물을 조금이라도 사용해도 무조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망에서 자신들이 부품으로 받은 업체들도 분쟁 광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역을 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이 분쟁 광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재련되는 곳은 아프리카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재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분쟁 광물이 사용될 때 그것의 정말 원산지가 분쟁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면 분쟁 광물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밝혀야 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규제에 가깝고, 또 내용을 보면 직접 정부에서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보고서에 내야 되고, 또 아까처럼 NGO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꼭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은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무역 장벽을 하나 더 만든 셈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해서 정작 콩고나 이런 지역에 있는 광물 거래가 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위축이 돼서 규제하지 않는 지역,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이쪽에서 오히려 더 구매를 많이 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해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별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콩고 인근에서 생산된다고 반드시 분쟁 광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군에 의해서 생산이 된 것만 분쟁 광물이 되고 정부에서 콩고 정부에서 채굴을 한 것은 그 광산에서 무슨 하얀색 플라스틱 딱지 같은 거를 꽂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또 분쟁 광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플라스틱 딱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반군과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분쟁 광물이다 아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게 사실 마지막 장인데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이 친구들이 반군들에 의해서 총을 받아서 거기서 채굴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 친구들이 과연 아직 살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일 텐데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 어둡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의 기대 수명이 54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환갑도 되지 못하고 다 죽는 건데요. 저희가 생각 없이라기보다도 별로 무심결에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새로 제품이 나왔으니까 나는 바꿔야지 같은 그런 생각, 게임기가 새로 나오면 나 저 게임기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가끔 혹시라도 이렇게 나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어디선가 피를 흘리고 희생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